우울증, 만성 피로감이라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강하게 유발돼서 끊지 못하고 계속 복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불법 복용 사례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요즘에 굉장히 유명세를 띠고 있는 위고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는 게 쪽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발생시킨다거나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 특히나 이제 모든 다이어트 약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아마 질문을 주시는 거는 식욕 억제제, 펜터민과 같은 식욕 억제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펜터민을 사용해서 펜터민 자체가 식욕을 억제하고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 때문에 시작하셨다가 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약들을 주로 취급하는 약국의 사례들을 들어보면 그 약물로 인해서 지속적인 약물 복용으로 이 약을 끊지 못하는, 약을 끊으면 무기력이라든지 우울증, 만성 피로감이라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강하게 유발돼서 약을 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약을 계속 복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지속적으로 식욕 억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체중 감량이 지속적으로 되거나 또는 에너지 발생량이 너무 증가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도 사실상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몸이 망가진다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몸이 피폐해지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고요. 약물에 의한 의존성으로 인해서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들, 뭐 불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0대들이 다이어트 약을 복용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성인에게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사 처방이 나오지 않은 약을 청소년들이 복용하는 것은 마약류 불법 복용 사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청소년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성인의 경우에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들이 있습니다. 연구들이 있는데 이 연구들에 의하면 확실히 식욕 억제제들이 체중 감량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2004년 8월 16일부터 2004년 10월 15일까지 3개월간 A대학병원 비만 클리닉을 방문한 체질량 지수가 25kg 이상인 성인 63명을 대상으로 펜터민을 투여했는데요. 펜터민이 국내 비만 환자 이 3개월간 투여한 결과를 보니까 초기 체중의 11%를 감량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허리둘레 또한 굉장히 유효하게 감소했다는 것도 연구 결과에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펜터민은 식욕과 칼로리 섭취를 모두 줄여준다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15ml 정도 복용했을 때 칼로리 섭취가 25% 정도 감소했고 30ml 복용했을 때 33% 감소했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는 양조차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여러 임상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중을 감량하는 제제는 펜터민과 같은 또는 세마글루타이드와 같은 식욕 억제제뿐 아니라 오르리스타트 같은 지방의 흡수를 막아주는 제제, 그리고 카페인이나 에페드린처럼 칼로리 소비를 촉진해주는 제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종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 어떠한 것을 복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들은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되어 있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약사가 복약 지도해주는 부분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고도비만이 있는 경우에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만 가지고 체중을 감량한다고 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이때는 약의 도움을 받아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감량을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체중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욱 안전한데요. 그거는 모든 약이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그 유명세를 띠고 있는 위고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전한 약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보통 고도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립이 돼 있는데
정상 체중인 경우에는 아직 임상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는 게 시각, 시력 쪽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발생시킨다거나 또는 췌장에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구역이나 구토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들, 설사를 유발한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근육이 많이 줄어드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정상 체중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약물에 의해서 체중 감량을 시도하기보다는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을 통해서 시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체중 감량을 도와주는 약 중에서 펜터민과 같은 식욕 억제제가 문제입니다. 이 펜터민은 마약류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식욕 억제와 함께 도파민 그리고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만들어서 중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뇌신경에 최대한 작용하지 않으면서, 즉 중독을 최대한 일으키지 않으면서 식욕 억제만을 위해서 만들어 둔 제제가 펜터민이라고 제약회사는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약류와 유사하게 사용하는 중독자들이 많이 있다는 점은 이 약물이 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 중독이 의심된다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약류의 중독은요, 알코올과 담배와는 또 다르게 아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화번호는 1342로 아주 간단한데요.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익명 상담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비밀은 보장되기 때문에 만약 어떠한 약물 중독에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1342 잊지 마시고 전화를 해서 상담받아 보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너무 당연하겠지만 운동과 식이요법이 최고입니다. 특히나 식이요법, 건강한 식이요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가 먹는 양을 줄이면 체중은 자연히 따라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양을 늘리면요, 먹는 양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식욕을 줄이기 위한 것은 일단 첫 번째, 먹는 양을 줄이는 게 식욕을 줄이는 가장 첫 단추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역시 식욕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내 체형에 맞춰서 하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분께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아무리 강조해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는 담배를 필 겁니다. 마약류의 무서움을 아무리 교육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마약류 남용이 우리에게 그토록 해악을 끼치는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마약류에 중독돼 버리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해요. 마약류 사용의 1번이 약물을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즉 금단현상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마약류를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 대부분 많은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마약류에 대한 무서움보다 호기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요, 마약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는 심리적으로 약해졌을 때라고 해요. 내가 심리적으로 건강할 때는요,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는데 내가 뭔가 공궁에 빠졌거나 굉장히 심리적으로 약해졌을 때 이 마약류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약물의 무서움을 보다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 유혹이 이 마음의 문턱, 우리의 마음의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개인과 주변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이 약물, 마약류를 선택하는 이 어리석음, 이거는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이 정말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이고, 예방교육의 중요성,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하러 다니는 굉장히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독 남용약물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귀가 아주 딱지가 앉을 때까지 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사회의 공론화가 돼서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말들은 마치 해가 뜨면 진다거나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온다거나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하면 누구도 담배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담배, 해로운 물질, 이렇게 중독 이렇게 되듯이 이러한 약물에 관련된, 특히
마약류에 관련된 위험성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와 닿았을 때 결국은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이 그러한 그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고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책을 많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주위에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혹시나 강의가 필요하거나 교육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한 걸음에 달려가서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링거TV라고 치시면 제 유튜브가 나오는데요. 떠먹여주는 TV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사랑해주시는 김에 제 링거TV도 한 번씩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